안녕하세요. 포르쉐를 사고 싶은 30대 직장인 월포TV 나서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렸죠? 드디어 이 차입니다. 바로 타이칸입니다. S에서 제일 높은 거. 와씨. 죄송합니다. 월포TV.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이칸 모델이고요. 국내에 현재는 4S, 터보, 터보 S 이렇게 세 가지 트림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얼마 전에 노말 모델이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에 추가가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건 등록이 안 돼서 뭐 정확하게 견적을 내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차량은 4S 모델이 되겠습니다. 4S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차량들은 다 4륜구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타이칸이 기존 전기차들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2단으로 변속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고속주행에서도 더 좋은 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추후에 나올 노말 모델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으로 출시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차량 옵션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차량의 번호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파란색 이 전기차 번호판이 달려있죠. 이 번호판을 통해서 이 차량이 전기차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된 타이칸의 전기차 번호판 뿌리기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번호판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두 자리 번호판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신형 번호판처럼 반사식 필름이 적용이 돼서 빛이 이렇게 반사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는데, 전기차 사기가 꺼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 차량의 색상은 빵원 화이트 색상입니다. 그래서 뭐 별도로 펄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 지금 이번에 타이칸이 출시되면서 타이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신기한 색깔들이 좀 많이 출시가 됐는데, 뭐 이거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예쁘다는 생각은 좀 안 들더라고요. 아이스 블루 메탈릭이라고 하나, 그 색깔도 제가 실제로 전시장을 가서 좀 봤고, 비비빅 녹은 색깔 그런 것도 제가 봤는데 별로 예쁘다는 생각은 안 들고, 사실 이 흰색 차량이 정말 깔끔하고 이 타이칸의 뭔가 그 느낌을 나타내기 적합한 색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검은색 차는 정말 무슨 뭐 베트카 같은 느낌? 포도어 차량이잖아요. 포도어 차량이라 튀는 색깔보다는 무채색 계통의 색깔들이 잘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이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좀 살펴볼 텐데, 이 차량은 PDRS 플러스 옵션이 적용이 됐고요. 사실 타이칸 모델은 PDRS 플러스 옵션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이 4발짜리 데일라이트가 기본적으로 적용은 돼요. 하지만 요거 모양이 그 옵션을 안 넣은 상태에서는 좀 뭔가 이거보다는 착한 눈망울이라고 해야 되나? 착해 보이는 약간 둥글둥글한 뭐랄까 그 사슴 눈동자 아시죠? 그런 눈망울을 하고 있는데, 요렇게 PDRS 플러스를 적용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약간 요 데일라이트가 각이 져 있고 조금 더 뭐랄까 인상이 진한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PDRS 플러스에는 이제 매트릭스 시스템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LED 매트릭스 시스템이라고 문구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높은 건 아니고 똑같은 사양이지만 이 색깔이 들어간 옵션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막 파란색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파란색을 좋아하기는 합니다만은 차에다가 그런 약간 쨍한 파란색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 하늘색, 파란색 이런 거를 적용을 한 거는 제 취향은 아니라는 점. 요 정도 옵션이면은 딱 예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라이트를 따라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이게 약간 그 치타의 무늬를 형상화를 했다. 근데 요거는 그냥 장식이 아니라 에어벤트입니다. 여기로 바람이 들어가서 뭐 배터리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식혀줄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를 만약에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를 추가를 하시면 이 부분이 좀 더 넓어지는, 이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요렇게
더 이렇게 크게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은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는 추가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 그 추가를 하시면 요 범퍼 디자인이 바뀌고, 특히 이 립 부분의 디자인이 변경이 되고 카본으로 되는 그런 옵션도 있더라고요. 요거랑 그 사이드 스커트 부분, 그리고 뒷범퍼까지 다 변경이 되는데, 사실 변경을 안 해도 지금 제 생각에는 충분히 기본 사양으로도 되게 예쁘게 잘 나와서 굳이 뭐 넣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이 차량의 휠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휠 같은 경우는 뭐 새 차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새 차를 하셨기 때문에 엄청 반짝반짝하죠. 이 차량의 휠은 타이칸 터보 에어로 휠인데, 디자인 자체는 그 기존의 RS 스파이더 휠 디자인을 거의 뭐 흡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뚫려 있는 게 기존 차도 마찬가지고 연비에는 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행거리 같은 경우를 좀 늘리기 위해서, 전비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막혀 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약간 이 브레이크 캘리퍼가 지금 스포츠 브레이크가 들어가서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단점 아닌 단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전비, 그 주행거리를 위해서는 약간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이 휠 자체는 예뻐요. 워낙 제가 RS 스파이더 휠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휠캡을 보실 수가 있는데, 휠캡이 기존 모델들의 휠캡을 보면은 이 평평한 디자인에 여기 크레스트 모양으로 색칠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이 테두리 부분과 이 크레스트 부분, 그리고 요 세세한 이 이미지의 세세한 부분들이 다 양각 처리가 되어 있어요. 좀 더 고급진 그런 느낌이 아닌가. 요거는 제가 따로 구할 수 있으면 저도 따로 구해서 적용을 하고 싶은 그런 휠캡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칸 휠 중에서 좀 굉장히 인기가 있는 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미션 E 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5개의 스포크가 있고 흰색 테두리가 들어가는 그런 휠이 있는데, 굉장히 디자인도 예쁜데, 그게 휠값만 한 600만 원 정도가 되는 휠이고요. 추가로 그 휠을 선택을 하실 경우에는 PSCB라고 하는 포르쉐의 그 텅스텐 카바이드 코팅 브레이크를 적용을 하셔야 돼요. 흰색 캘리퍼로 된 거. 그 옵션이 또 한 400만 원 정도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그 휠이랑 그 브레이크를 같이 합하면은 약 1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좀 많이 비싸기는 하죠. 그리고 이 차량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주유구 아니죠? 충전구? 네. 이쪽에도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은 옵션이 없기 때문에 눌러서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 이거 약간 근데 또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걸윙도어처럼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기 충전 포트가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자동으로 열리는 옵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열리는 애는 여기 센서가 있어서 스치면은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열리는, 이 부분은 제가 차주님한테도 여쭤보니까 이게 뭐 필요 없을 거다, 이래서 뭐 넣지 않으셨는데, 요건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는 잠깐 열고 닫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충전을 오랫동안 해놓고 있어야 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와서 열려 있으면 미관상으로도 좀 안 좋아 보이고, 그리고 또 이 열어놓는 거 자체에 대한 약간 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는 이런 부분들이, 내연기관 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유를 하러 갈 때 그때만 이렇게 눌러서 열면 되지만,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을 매일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자주 열고 닫고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뭔가 손에 세차가 깨끗하게 안 되어 있으면 이런 거 좀 많이 손에 들어온 게 자주 묻겠죠. 네, 그리고 요즘 차량들,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도어 캐치, 이 문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차체 안에, 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디자인들이 많이 있죠. 특히나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사고가 나도 문이 안 열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이 차량은 이렇게 들어가지만 사실 이쪽에 밑엔 약간의 홈이 있어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사실 당길 수가 있어요. 이런 점이 이제 그런 완전히 들어가는 차량들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또 열려요. 차량의 디자인에 있어서는 약간 뒤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 뒤태를 좀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뒷 팬더 라인이 엄청나게 빵빵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볼륨감이 있고 빵빵한 엉덩이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스포일러는 이제 이거를 올렸다 내렸다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칸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이 테일 램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테일 램프가 굉장히 얇게, 여기서부터 얇게 쭉 이어져 있어요. 그 기존의 포르쉐 차량들 보면 여기가 좀 더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디자인 하고 있는데, 911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려와 있고, 파나메라 마카는 다 마찬가지고, 여기 부분은 옵션을 추가를 하지 않으셨지만은 색깔이 없이 까만색으로 쭉 이어져 있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이 켜지면은 여기 윗부분이 빨간색 라인으로 쭉 이어지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 까만 부분, 이 포르쉐라고 레터링이 있는 이 부분도 옵션을 추가하시면은 색상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약간 그 PDRS 플러스랑 마찬가지로 하늘색 톤의 그런 색깔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 차량의 특징적인 부분은 여기 플라스틱으로 된 이 부분, 까만색 트림이 이건 뭐 디퓨저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이 범퍼보다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범퍼가 되는 거겠죠. 이게 이 두 파츠가 아세이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뒤에서 누가 들이받았을 때 얘가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도색도 없고 교체를 하면은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네, 당연한 얘기지만 이 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배기가 없습니다. 배기가 없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배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얘는 그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죠? 스피커가 여기 달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찾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 차량의 트렁크 버튼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 볼게요. 네, 자동 개폐가 되고요.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형태의 엔진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뒷트렁크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뒷열이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 뭐 보드나 스키 같은 것도 실을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트렁크에도 여기 C거잭이 하나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다른 그 파나메라 차량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 트렁크가 오픈되는 길이가 여기 뒤에만 딱 열리기 때문에 이 짐을 깊숙이 적재를 하는 거는 약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자동 개폐는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닫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차량의 실내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여기 스티어링 휠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네, 옵션을 추가를 하셨죠. 이게 카본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형 스티어링 휠이 기존과 다른 점은, 기존에는 카본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었단 말이죠. 신형 카본 스티어링 휠은 카본이 이렇게 이쪽 부분이, 스포크 부분에 카본이 적용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처음 탔을 때 그 히트펌프 옵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타도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도 약간은 따뜻합니다, 차가. 그래서 겨울에 뭐 야외에 주차를 해도 처음에 차 타면 보통 춥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점이 적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의 실내는 네, 블랙 앤 레드 투톤의 가죽 옵션을 추가를 하셨어요. 뭐 이거는 뭐 워낙 기존에도 많이 본 옵션이기 때문에 뭐 이제는 좀 익숙하지만, 어쨌거나 이 포르쉐의 가죽의 이 질감은 굉장히, 이 민자 가죽인데 특별히 무늬가 없는 그런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차량은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옵션을 적용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크로노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크로노가 기존 모델들, 다른 모델들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박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모드 변경 스위치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또 이 차량에는 여기 패신저 조수석 쪽에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패신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내비게이션도 컨트롤이 가능하고, 요 옵션을 딱 넣어야 뭔가
이 차량에 옵션을 좀 넣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 제가 여러 번 추천드렸던 옵션이긴 한데 이 네오다임이라고 하는 이런 색상 옵션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 넣으시면 좋은 게 뭐냐, 사실 이거 옵션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들어가는 그 부분이 많아요. 여기 송풍구 쪽들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여기 컵홀더, 그리고 이 크로노의 색깔 옵션 넣는 것만 해도 보통 50만 원인가 그 정도 옵션이 추가가 되는데 비해서 거의 그 금액에서 조금 더 넣으면은 문 여는 이 손잡이, 이쪽 라인들, 모든 송풍구 라인,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도 이렇게 포인트로 이 은은한 금색으로 다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칸에서는 그 공조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부분도 기존의 버튼이 아닌 다 터치식 스크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4존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각각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뒷열에서도 좌우로 각각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햅틱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누를 때마다 진동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나 통풍 시트도 여기서 터치로 다 컨트롤이 가능해요. 이 두 개를 또 동시에 킬 수도 있네요. 왜 동시에 키는 이유는 왜입니까? 지금 둘 다 켰더니 열선은 잘 안 느껴지고 엉덩이가 차가워요 지금. 그리고 또 이 차량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여기 차량 메뉴에 들어가서 이 메인 디스플레이는 또 햅틱이 없네요. 주변 조명 이 색상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흰색, 따뜻한 흰색, 오렌지, 블루, 레드, 아틀란티스, 레몬 그린, 이런 색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7가지 색깔. 네, 이 차량의 계기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전체적으로 풀 디스플레이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기존의 다른 모델 같은 경우는 뭔가 동그라미 디자인이 있었는데 얘는 그냥 전체가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가 있고 패신저까지 쭉 디스플레이가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가운데 계기판 디스플레이는 커브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말려 있어서 굉장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그러면은 처음에 타이칸이라는 텍스트가 쫙 뜨고 그 다음에는 계기판 모양이 나타났어요. 3개의 동그라미가 있고요. 가운데는 속도와, 이거는 RPM이 아니지 회생제동을 하느냐 파워를 쓰느냐 요런 그런 게이지가 있고, 주행거리랑, 그리고 왼쪽에는 G포스를 나타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배터리 잔량, 그리고 배터리 전압 뭐 요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시동을 끌 때가 정말로 멋있습니다. 시동을 끄면은 쫙 사라지면서 타이칸, 그리고 이 그림이 차가 돌아가요. 그리고 테일램프가 꺼집니다. 굉장히 훌륭한 연출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 차량이 특이한 점이 창문 내리는 속도가 조절이 됩니다. 이게 2단계로 눌리거든요. 뭐 2단계로 눌리는 건 딱 똑같지만은 그냥 살짝 누르면은 천천히 내렸다가 천천히 올라가게 되고, 우리 오토로 닫을 때, 열고 닫을 때 이제 꾹 누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속도가 빠릅니다. 훨씬 이렇게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뒷공간에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뒷열에 탑승을 했고요. 운전석 세팅을 일반적으로 해놓은 상태예요. 아까 제가 운전하기 편한 상태로 해놨는데, 이 무릎 공간은 일단 굉장히 넓습니다. 무릎 공간이 지금 여기 제 무릎 앞으로 10cm 이상이 남고요. 제 키가 178 그 정도 된다는 점 감안을 하시고, 무릎 공간은 굉장히 많이 있고 운전을 좀 뒤로 당겨서 하더라도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룸 공간을 많이들 걱정을 하실 텐데, 헤드룸이 많이 남지는 않네요. 지금 제 기준으로 한 5cm 정도 남는데, 어쨌거나 이 천장 부분이 파노라마 선루프로 되어 있어서 일단 요 원래 천장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 있고, 이 앞에가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엄청납니다. 지금 좁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별로 안 좁아요. 넓어요. 물론 이
왼쪽, 제가 지금 왼쪽에 앉아 있는데 운전석 뒤에 앉아 있을 때 루프가 끝나는 요 부분은 약간 머리가 걸리네요. 그리고 약간 좀 가운데로 이렇게 몰면 되죠. 약간 이 타이칸 차량에서 지금 아쉬운 부분은 실내 가죽 인테리어를 적용을 했는데 앞 좌석의 이 뒷부분, 요 부분은 가죽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레탄 같은 재질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가죽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온 열선 시트는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좌우가 개별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공조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4존 에어컨이죠. 뒷자리에도 뭐 앰비언트 라이트는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가운데는 시트가 아니에요. 사람이 탈 수 있는 시트는 아니고 작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요거를 암레스트를 내리면 컵홀더가 2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따로 뭐 땡기거나 이런 거는 없네요. 근데 이게 컵을 꽂으면 암레스트는 포기를 해야 되네요. 네, 그 부분 좀 약간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트의 착좌감은 뒤에 앉아 있을 때 패여 있어요. 이 요추 부분이 튀어나와 있고 이 등 부분은 약간 패여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앉았을 때 뭐 특별히 이게 앞으로 쏠려 있다라거나 그런 차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 편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엉덩이를 딱 당겨 앉았을 때도 편한 느낌입니다. 다만 이게 사실 머리가 좀 닿기는 하네요. 네, 드디어 저희는 타이칸, 포르쉐의 최초 전기차, 최초 순수 전기차 타이칸 주행을 조금 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타이칸 같은 경우는 지금 PWRS를 가서 서킷에서 주행을 한번 해봤었고, 시내에서 지금 주행을 하는 거는 저도 지금 처음인데 지금 좀 느낌을 좀 최대한 전달을 좀 해드려 볼게요. 지금 되게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시내에서 일단 타기에, 물론 전기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합니다. 뭐 엔진음도 없고 배기음도 없고, 근데 여기서 이제 타이칸은 그 특징적인 게 우리 그 사운드, 이게 타이칸만의 사운드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또 별도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지금 소리가 어떻게 들리실지. 일단 노멀 모드로 그냥 적당히 달리고 있거든요. 옵션을 안 켠 상태에서도 약간 그 우주선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지금 노멀 모드인데도 이거 사운드 옵션을 키면은, 자 켜볼게요. 저음역대 사운드가 딱 생기면서 막 울리는 그런 느낌, 그치?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2단 변속이 되잖아요. 고속주행 시에서도 그 빠른 좀 강력한 토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쵸? 뭐 기본적으로 다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변속이 없기 때문에 초반 토크가 센 반면에 그 고속에서는 또 그 뭔가 강한 토크를 가져갈 수가 없어서 고속에서의 그 가속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리고 또 최고속에서도 이제 2단 변속이 있기 때문에 최고속도 좀 더 좋다. 뭐 정확하게 어차피 뭐 물론 210km의 리미트가 걸려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위에가 예전에 카이엔 쿠페 차량처럼 여기 뒤에 위에가 다 파노라마 선루프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열리지는 않지만 굉장한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안 닫히죠. 닫는 건 없다. 그럼 여기를 좀 틴팅을 진하게 해야겠네요. 틴팅은 안 했고. 안 한 거예요? 네. 틴팅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기본적으로 다 네. 틴팅을 하는 게 더 도움이 안 된다. 옆에는 얼마로 하신 거예요? 그건 몰라요. 딜러표로 했는데 딜러가 가장 일반이었고, 일반이면은 보통 이제 앞 30, 옆 뒤는 15 뭐 이렇게들 많이 국민 세팅으로 하실 텐데, 그거보다 위에가 더 어두워요. 그럼 이거 틴팅이 사실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대부분 출고하시는 분들 틴팅 안 하실 거예요. 그러네. 하지 말라고. 틴팅을 안 해도 충분히. 그래서 사실 못 탔는데 그냥 뭐 화나다 이런 느낌이고, 뭔가 너무 밝아서 뭐 머리가 뜨겁고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출발 한번 해볼게요. 출발할 때의 배기음.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출발음이라고. 굉장히 애매해요. 이거 배기는 아니잖아요. 배기라는 말은 이제
그 바람이 나갈 때 나는 소리인데, 바람이 나가는 구멍이 배기구가 없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엔진 사운드도 아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모드가 많아요. 가장 먼저 노멀 모드가 있고, 이제 레인지 모드, 요거는 이제 연비가 아니지, 전비 향상을 위해. 네. 그래서 이 전기로 구동되는 디스플레이 장치들도 꺼지고, 뭐 최대 거리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될 거고요. 사실 뭐 저는 이런 모드 안 좋아하죠. 뭐 에코 모드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랑 스포츠 플러스 모드, 인디비주얼 모드, 요거는 똑같이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PASM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에어서스 포함해서 차고 조절이 가능하고, 스포츠 모드로 하면 좀 더 낮아지겠죠. 노말로 했을 때는 굉장히 정말로 편안한 세단을 타는 느낌이 들어요.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네, 이거 제가 가속 페달을 많이 밟진 않았어요. 한 30% 정도? 이 정도로 밟아서 적당히만 조금 느껴봤는데, 건PD는 지금 타이칸을 처음 타나? 나는 근데 미국에서 그 P100D를 타봤기 때문에. P100D가 최고 트림인가? P100D가 최고 트림이냐고. S에서 제일 높은 거. 아... 와씨. 죄송합니다. 이런 느낌. 그쵸. 몇에서 쳤지? 엄청 빠른데? 이게 한 60에서 쳤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60km인가 80km인가부터 이제 2단이에요. 2단이라서 이 조금 빨리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가속을 하더라도 이 정도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뒤통수가 살짝 아팠는데. 머리 부딪혀. 죄송합니다. 이게 제 테슬라 얘기가 나와서 좀 약간 화가 났어요. 테슬라 P100D는 그래서 시승을 주면은 그 드라이버가 일부러 이걸 해. 그치. 고속도로 초입에서 거의 정지를 해. 그런 다음에 때려 밟아. 거기서 거의 정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 걔네들은 0에서 출발해야 그 정도의 감각이 나오니까. 근데 포르쉐는 그럴 필요가 없다. 여러분, 또 테슬라 좋아하는 형님들이 또 갑자기 또 나타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페달을 한 20% 정도만 쓰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전에 이제 풀은 아니고 한 7-80% 밟은 거고. 스포츠 플러스하고 스포츠 모드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스포츠는 약간 외적인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 사실 타이칸은 또 내가 잘 모르겠어요. 타이칸은 모르겠지만, 기존의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에서는 막 배기도 막 더 팝콘도 더 터뜨리고 막 이런 모드, 즉 운전의 재미. 근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온전히 이 차량의 성능을 최대로 이끌어내는 데 집중한 그런 모드잖아요. 사실 그래서 배기를 오히려 더 안 터뜨리고 그 RPM을 더 많이 쓰고 막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여기 좀 소리가 좀 다르긴 하네. 같은 속도에서 똑같은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실내에서 보실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 그런 거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 가운데에서 보시면은 이게 원래 기존의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에 라이트 버튼이, 여기 버튼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토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터치 버튼으로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런 트랙션 컨트롤, 서스펜션, 뭐 여기 이거 에어서스 차고 조절하는 거, 요거는 뭔가 이제 별도로 키를 등록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버튼인데, 그리고 핸들은 뭐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 멀티펑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도 이거 뭔가 요 버튼, 이거랑 동일한 버튼이죠. 여기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신형 핸들로 바뀌면서 모드 스위치가 조금 바뀌었죠. 기존에 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좀 더 단순해졌습니다, 예전보다. 그리고 그 스포츠 리스폰스 버튼은 없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에서 이번 주 초에 출고를 하셨는데, 벌써부터 문제가 좀 발생을 한 게 뭐냐면, 이 버튼이 있는 이 화면이랑 여기 위에, 여기 메인 디스플레이 화면, 그리고 여기 패신저 디스플레이 화면, 요거까지가 화면이 먹통이 되는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해서 벌써 센터를 한번 갔다 오셨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차량만의 문제는 아니고 종종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차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전혀 뭐 복구가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뭐 껐다 키거나 리셋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하시면은 화면이 들어오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는 뭐 하면 되겠지. 이게 들어오는 걸. 터치를 하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 내가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그렇지. 패신저가 할 수 있는. 요거 기어 스위치가 여기 있는 게 은근히 꽤 괜찮아요. 막 이까지 안 와도 되고. 패들 시프트가 없네. 패들 시프트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차는 변속이 일단 2단밖에 없고 저속이냐 고속이냐 밖에 없기 때문에 패들 시프트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차는.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를 타보는 김에 전기차 충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기차 충전 가능한 구역에 주차를 하시고, 저기 보면 충전기 단말기가 있어요. 저기에 보면은 각각 이제 그 고유 번호라고 해야 되나, 그런 코드가 있는데, 먼저 그 핸드폰 어플이 필요합니다.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저쪽에 있는 번호를 확인하셔서 그 다음에 번호를 등록을 하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어플 같은 경우는 충전기 회사마다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 충전기 번호를 누르고 이게 안 뽑힙니다. 이게 차문이 잠겨 있으면 요거 충전 종료 버튼을 눌러도 이게 뽑히지를 않아요. 잘 만들었네.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요 충전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게 불이 흰색으로 바뀌고, 불이 꺼졌어요. 요거를 뽑을 수가 있게 됩니다. 충전 케이블을 정리해 주세요. 정리까지 해야 된다. 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다리셨을 그런 바로 그 차 타이칸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량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출고를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른 새로운 차량으로 또 찾아뵐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퍼TV 나서정이었습니다. 웰컴 포르쉐.